남자가 당신을 다치게 할 때 당신의 첫 반응은 종종 분노, 실망 또는 침묵의 회피입니다. 그러나 칼 융에 따르면 그러한 순간은 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을 나타냅니다. 모든 상처는 억압된 감정, 무시된 진실 또는 당신이 무시해온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말에 따르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만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남자를 만날 때 그것은 단순히 그 남자의 잔인함과의 대면이 아니라 자신의 은밀하고 억압된 부분과의 대면이기도 합니다. 칼 융의 말처럼 외부 세계는 단지 내면 세계의 반영일 뿐입니다. 따라서 때때로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쇠퇴하고 무가치하고 보이지 않고 학대받는다고 느낄 때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한 일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지 않은 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이 작용합니다. 모든 개인 안에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억압된 자신의 모습들로 구성된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 그림자를 외부에서 인식합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 우리를 깎아내리는 목소리, 우리를 외로움으로 몰아가는 행동 등이 그 예입니다. 그 사람은 바깥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의 메아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흔적은 수년 전 경계를 긋지 못했던 관계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린 시절 느꼈지만 결코 의문을 품지 않았던 무가치함에 대한 믿음으로 꽃피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한 남자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칼 융은 통합을 향한 여정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약점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의 첫 번째 충동은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인식할 때 시작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깎아내리고, 배신하고,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상처를 줄 때, 처음에는 당신은 물러서고, 자책하며 침묵 속으로 물러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외부의 모든 공격은 내면의 문을 두드릴 기회입니다. 그 문을 열면 어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도 함께 들어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큰 빛이 솟아오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당신이 얼마나 통제 불능인지 더욱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억압된 감정들은 당신을 이해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자신의 단점으로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누군가에게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림자에 갇힌 여자는 자신의 빛을 잊어버립니다.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사랑받지 못할 위협에 시달리게 하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이는 단순히 남자가 당신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적은 것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러한 악순환을 깨닫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당신은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왜 침묵했을까요? 왜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왜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렸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아이입니다. 상처받고 버림받았으며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희생했던 아이,
그 아이는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순간 그 아이의 모습이 처음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어른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아이, 바로 그 어른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림자 속에 머무는 것은 단순히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향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닌 당신에게 좋은 당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어둠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경험하는 것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들에 부여하는 의미, 그 어둠에서 벗어났을 때 당신이 지닌 지혜와 변화 그 자체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당신이 가진 것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일은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통해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여정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자,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신의 어둠을 탐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 여정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종종 외부의 공격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남자의 그림자는 사실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러한 반사는 융이 투사라고 부르는 심리적 과정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다시 말해, 그 동일한 특징으로 상대방을 채웁니다. 이 경우 상처를 주는 남자는 자신일 뿐만 아니라 당신 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 취약성, 그리고 그림자의 외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무가치함, 무력감을 느낄 때 그녀는 때때로 이러한 감정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이러한 감정을 외부로 투사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자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억압된 분노, 두려움, 실망, 그리고 고통에 살아있는 반영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특별히 화가 나 있다면 그 사람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성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남자는 사실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한 당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빛을 잃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의식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의 위험입니다. 당신은 현실을 당신 마음속에 만들어낸 현실로 대체합니다. 그 남자의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상처는 단순히 그의 행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 공허함이 생긴다면 그 공허함은 당신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외부의 누군가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남자는 오히려 자신의 공허함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외부의 고통은 당신의 내면에서도 되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융의 말처럼 상대방에게 느끼는 모든 미움은 당신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당신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상처받은 남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진짜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어떤 면을 억압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투사를 풀어내고 해로운 외부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투사에 맞서지 않으면 끊임없이 같은 패턴에 갇히게 됩니다.
매번 같은 유형의 남자를 만나고 같은 고통을 경험하며 결국 왜 항상 나만 그런가? 라고 묻게 됩니다. 칼 융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의식을 인식하지 못하면 운명을 반복하게 된다. 여기서 운명은 외부적인 처벌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적인 패턴의 결과입니다. 삶에서 해로운 관계는 당신을 정의하는 당신의 일부가 아니라 당신을 부르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이 부름에 귀 기울이는 것은 그림자에 맞서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투사의 또 다른 결과는 자아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결점은 사실 당신이 거부하는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남자를 끊임없이 나쁜, 괴물, 불공평한 이라고 낙인 찍지만 실제로는 자신 안에 있는 똑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상황을 자신을 모른다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알아볼 수 없기에 끊임없이 그 그림자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빛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남자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이 전쟁을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단순히 비난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혼돈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평화는 내면의 부분과 화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처 주고, 화내고, 두렵고, 심지어 해치고 싶어하는 내면의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시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오직 그럴 때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용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내면의 어둠에 맞서는 것은 외부의 고통보다 더 깊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칼 융이 말했듯이 어둠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 어둠의 희생자가 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책, 수치심, 두려움 없이 그 어둠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은 당신을 더욱 온전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문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우리가 타인에게 돌리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사실 녹아내리기를 기다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단순히 당신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그림자를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빛을 되찾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드러내는 얼굴, 외부 세계에 투사하는 얼굴은 사실가면, 즉 칼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을 뜻하며 개인이 사회에서 자신을 확립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쓰는 가짜 얼굴입니다. 이 가면은 때로는 타인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고 때로는 내면의 어둠을 가리는 커튼과 같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페르소나는 개인의 진정한 본성을 감추고 사회의 기대에 따라 형성되는 도구입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남자의 가면은 종종 그의 진정한 성격을 가립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를 볼 때 당신은 그가 현재 쓰고 있는 가면을 볼 뿐 그의 진정한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남자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그는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사랑스럽고 보호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가면은 당신을 매료시키고 신뢰를 불어넣고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가면 뒤에는 이기심, 통제, 분노, 무관심이라는 다른 현실이 드러납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이중성은 우리 삶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페르소나와 그림자는 서로 보완합니다. 페르소나가 밝다면 그림자는 어둠입니다. 그리고 종종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자신과 타인을 속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인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가면은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자존감 부족,
또는 사랑에 대한 갈망 때문에 우리는 이 가면을 현실로 착각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아름다워 보일 때 우리는 이 선함의 베일을 통해 그 사람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 맞추기 위해 세운 거짓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무너지면 그 아래 기반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흔들림이 해로움, 배신, 실망의 토대입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의 가면에 속는 것은 사실 자신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가면 뒤에 숨은 그림자와 마주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개인에게 이에 맞설 용기를 줍니다. 가면 뒤에 숨은 어둠을 보지 않고는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진정으로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가면이 주는 사랑, 보호, 이해라는 약속에 이끌려 현실을 도피합니다. 여성이 이 가면에서 벗어나기 전에 왜 그것이 필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페르소나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이 두 가면의 상호 보완성은 무의식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역할극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감정을 숨기면 상대방은 자신의 어둠을 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남자의 가면에 빠지는 것은 사실 당신 자신의 가면, 게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는 막다른 길입니다.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실은 종종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진실을 무시하면 현실과 단절되고 결국 외로움으로 이어진다. 그 남자의 가면이 벗겨지면 그는 당신을 떠나거나 화를 내거나 당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임무는 가면 뒤에 숨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거나 끝내는 여성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의식 있는 사람은 가면을 인식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행동하면 당신에게 해를 끼친 남자와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면에 속는 대신 그 뒤에 숨은 진실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쓴 가면보다 더 진실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얼굴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본질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의 가면은 때때로 사랑과 관심을 약속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종종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가면 뒤에 숨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조종하고 속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가면 뒤에 숨겨진 면, 눈에 보이지 않는 면입니다. 당신이 이 가면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강력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자신의 현실과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거짓된 모습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가면이 아닌 그 사람의 현실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가면 너머 온전함의 빛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당신 자신의 가면과 마주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래에 적어보고 이러한 거짓된 패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모든 여성이 무의식 속에 지닌 남성적 에너지를 바니무스라고 합니다. 아니무스는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의 남성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정신과 영혼에 구현된 권력, 권위, 논리,
의사 결정과 같은 남성적 자질이 상징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여성이 내면의 아니무스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힘을 찾고 경계를 정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남성적 에너지가 억압되거나 손상되면 외부 세계에 자기 파괴적이고 통제적이며 잔인하거나 무관심한 남성 인물에게 끌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남성을 이해하고 해방시키는 열쇠는 자신 내면의 아니무스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아니무스는 그림자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여성의 무의식 속 아니무스는 종종 아버지, 형제, 선생님, 그리고 다른 중요한 남성 인물들의 영향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남성 인물들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거나 멀어지거나 파괴적이었다면 여성은 자신 안에 상처받고 분노하며 두려움에 찬 아니무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패턴에 익숙한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비슷한 상처를 반복하는 해로운 남성들을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칼 융은 이러한 역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무의식 속 상처받은 아니무스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 안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외부의 에너지를 찾도록 이끈다. 여성이 내면의 아니무스와 마주하지 못하면 관계 밖에서 남성의 행동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종종 실패로 끝납니다. 진정으로 변화해야 할 사람은 외부의 아니무스가 아니라 내면의 아니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융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사랑은 자신의 남성적 에너지와 화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무스와 마주하는 것은 여성에게 도전적이고 용감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 안에 있는 남성적 힘을 인식하고 그 힘에 말을 걸고 자신의 두려움, 분노,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망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종종 강하고 독립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만 내면에는 통제되지 않는 남성적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경계를 넘나들거나 감정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아니무스와의 화해를 여성의 자아 통합과 건강한 자아 구축으로 설명합니다. 내면의 아니무스에 귀 기울이고 협력하는 여성은 외부 세계의 남성상을 더욱 현실적이고 건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남성을 만났을 때 내면의 아니무스는 무슨 말을 할까요? 그것은 사실 당신의 내면의 강인함을 담은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시키고 두려워하고 배제해왔던 이 목소리는 당신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남성적 에너지는 그만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는 존재하며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오해받을 때 여성은 무력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해로운 외부 대상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아니무스는 여성이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연민으로 자신의 경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칼 융에 따르면 여성은 자신의 아니무스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관계는 두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두 내면의 온전함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온전함은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가 균형을 이룰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해를 끼친 남자를 만났을 때 화를 내거나 그 남자만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내면의 아니무스와 대화하고 화해하고 아니무스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외부 관계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대립은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유로 이어집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내면의 남성적 에너지와 화해한 여성은 자신과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아니무스와 마주하는 것은 그녀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식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피해자 의식이나 무력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상처를 준 남자의 그늘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빛을 찾아 빛나게 합니다. 사람의 내면 여정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는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자신의 그림자와 어두운 면에 맞서는 것, 즉 통합 과정은 진정한 실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친 남자 때문에 당신이 경험하는 고통은 단순한 외적인 상처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부분, 감정, 그리고 당신 자신의 알려지지 않은 측면으로부터 오는 부름입니다. 이 부름을 무시하고 고통을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당신을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고 내면의 혼돈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아 실현은 고통 속에 숨겨진 지혜와 통합될 때만 가능합니다. 통합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통을 피하고 부정하고 긍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도피는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고통은 부정될수록 커지고 억압될수록 무의식 속에 더 강하게 자리 잡으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에 더욱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고통을 받아들이고 마주하고 느끼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용기야말로 사람을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친 남자와의 경험은 혹독한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 슬픔, 실망, 두려움과 같은 강렬한 감정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감정은 당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끄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당신이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일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을 이루려면 먼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받아들이고 통합해야 합니다. 통합은 단순히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변형하는 기술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을 자신이 되는 길에서 당신의 모든 부분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모두 포용합니다. 고통, 두려움 또는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함께 춤추고 이해하고 그 안에 내재된 에너지를 삶에 녹여냅니다. 이 춤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방과 진정한 자아의 발견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가한 고통은 사실 당신 자신을 상기시키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고통은 당신이 스스로의 경계를 정하지 못했고 자신의 욕구를 보지 못했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지 못했던 부분을 드러냅니다. 융은 자아 실현이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임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각 부분에는 강점, 재능, 잠재력뿐만 아니라 단점과 약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 통합의 과정에는 용서도 포함됩니다. 용서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품고 그것을 거부할 때 그것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용서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반면 자기 용서는 당신의 모든 경험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고 힘을 주는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사람의 내면에는 균형이 형성됩니다. 여성이 자신에게 해를 끼친 남자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일 때 내면의 평화와 평온을 찾게 됩니다. 의식에 가져온 고통이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외부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의식 있는 개인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했고 이 화해가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아 실현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매 걸음마다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새로운 어둠이 밝아지며 자신에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해를 끼친 사람이 가한 고통은 이 여정의 전환점입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포용함으로써 그 고통을 극복할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하고 강해집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의해 정의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해로운 경험이 실제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고통 속에 숨겨진 지혜를 통합할 때 자아 실현을 향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빛을 밝힙니다. 통합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인내입니다. 자아 실현은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니라 인내와 헌신으로 엮인 여정입니다. 고통과 상처가 즉시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마주침은 단순한 외적인 갈등이 아니라 내면에서 벌어지는 가장 깊은 싸움이기도 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중요하고 변화를 가져오는지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자신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융의 가르침에 따라 당신을 이끌어 줄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겪는 고통과 상처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인간의 본성은 고통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융이 말했듯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의 힘을 약화시킨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말, 행동, 실망은 실제하고 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주해야 합니다. 고통을 느낄 때에만 그것을 변화시킬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 슬픔, 실망, 두려움과 같은 복잡한 감정들은 당신을 자신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면 무의식 속에서 골마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내면의 그림자와 화해해야 합니다. 칼 융은 내면의 그림자를 억누르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림자는 자신 안에 숨겨져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지만 이러한 면들은 진정한 온전함의 일부입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행동은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지 않을 때 드러나는 패턴을 종종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자신의 한계, 두려움, 그리고 욕구를 인식하십시오. 이 관계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어떤 면이 있는가? 내가 숨기고 있는 나의 어떤 면이 있는가? 내 안에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러한 인식은 당신의 힘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라. 칼 융에 따르면 자존감은 건강한 개성화 과정의 초석입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종종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세상에서 사랑, 존중, 그리고 평화를 누릴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명확한 경계를 정하고 자신을 잘 대하는 것은 치유의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이것은 자기 과대평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성과 결함이 있지만 고유한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넷째, 용서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일어난 일을 잊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용서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고통과 분노가 당신 안에 쌓여 당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용서는 해방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을 넘길 수 있게 해줍니다. 용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힘은 자신을 위해 내디딜 수 있는 가장 큰 발걸음입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칼 융은 변화가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치유하고 고통과 화해하고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것은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인내심을 갖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날은 자신을 더 탐구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포용할 기회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칼 융의 심리학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일부임을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힘든 시기에 믿을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눔은 짐을 덜어주고 치유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의 과거를 놓아주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때입니다. 이 과정은 힘들고 어쩌면 기복이 많을 수도 있지만 칼 융의 말처럼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 용기를 가질 때 우주가 당신을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삶의 영웅입니다. 내면의 어둠에 맞서고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가면을 벗고 진정한 당신으로 존재하십시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화시켜 새로운 힘을 만드십시오. 이 여정에서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을 더 자유롭고 더 강하고 더 의식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남으로써 당신은 당신만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길이 맑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헤맬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면의 빛을 발견할 때 진정한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자신의 어둠에 맞서는 것이 가장 큰 빛입니다.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자유를 만끽하세요. 자신과 화해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으시겠습니까? 이 여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났을 때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유료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